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우선 1 차가 엊그저께 인제 끝났는데 뭐 1차 이후에 인제 합격하신 분들 2차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. 입문자들이 인제 2차 입문자예요, 2차 입문자들 손해평가사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. 고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, 근데 인제 그전에 2 차를 쪼끔 어느 정도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고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 2차는 1 과목하고 2 과목이 있어요. 1 과목하고 2 과목 이렇게 있는데, 1 과목은 뭐냐, 1 과목은 뭐고 2 과목이 뭐냐. 우선 1 과목하고 2 과목이 있는데, 이게 논구문에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줘요. 1 과목하고 2 과목 요렇게 있는데, 1 과목은 쉽게 얘기해서 주 내용이 뭐냐면,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걷는 과정을 갖다가 해 놓은 게 1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, 2 과목은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게 보험금 산출하는 거거든요. 보험금 산출하는 거. 요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1 과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보험 이론이나 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있고, 그다음에 인수를 이게 보험을 하는데 뭐 제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, 요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이쪽에 있는데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보험 이론이나 인수 제한 빼고 2 과목하고 1 과목하고 많이 겹쳐요. 2 과목하고 1 과목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1 과목 보험 이론하고 인수 제한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. 서술형도 출제가 되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근데 이제 2 과목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걸 공부하다 보면 1 과목도 자동으로 공부가 되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그래서 요렇게 2 과목, 이게 보험금 계산하는 거, 요런 거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.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절차대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. 처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돼요. 전체적인 흐름. '아, 이게 뭐가 있고 이렇게 있구나.' 책을 한번 딱 보고, 이렇게 전체적인 것은 어떠한 구조로 돼 있고 어떠한 구성으로 돼 있는가, 요걸 먼저 좀 봐야 되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. 요렇게 하고, 두 번째 인제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 강의 수강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, 이쪽에 있는데. 이쪽에 혼자 공부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이해도 안 가고 좀 힘들거든요, 이쪽에 보면은. 이쪽에. 그래서 가급적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를 하셔라, 요렇게 하는데.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2차 공부하는데 뭐 3 개월이면은 다 할 수 있느냐, 뭐 요런 것들도 문의를 꽤 많이 하시는데, 뭐 사람 나름이죠. 사람 나름이에요. 공부하기 나름이에요. 시간을 하루에 얼마 정도 확보를 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, 그런 부분이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시간 확보를 뭐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다, 요렇게 하면 도전해 볼 수 있고, 시간 확보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. 충분하지 않으면은 3 개월은 하는데, 3 개월 정도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내용 다 이해하고 문제를 좀 풀 정도, 고 정도는 되거든요. 근데 인제 요게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문제 20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숙달이 좀 돼야 되거든요. 숙달이 돼야 되니까 고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3 개월이면 시간이 굉장히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인제 만약에 한번 선택과 집중해서 60 점만 맞은다, 요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겠죠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제 특히 이 과목 같은 거 교재 이해하고 그러는데, 내용 이해하고 뭐 산식 외워 갖고 숫자 넣으려고 하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공부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. 못 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아가야 되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강의 같은 거 들을 때에 처음에 100%다 이해할 수 없어요. 이해가 안 되고. 그러니까 처음에 한 30-40%만 이해해도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이게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 풀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. 기본적인 걸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. 그리고 산식도 애워서 풀라고 하지 말고,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한 10번씩 풀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플로우나 산식 같은 거 있잖아요.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 보고 그냥 문제는 또 산식해서 숫자 넣어서 하려면 잘 안 되니까, 문제를 계속 풀면서 '아, 어떠한 절차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구나.'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렇게 내용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 풀라고 하면 안 풀린다고 그러거든요. 무엇부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. 이제 고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문제를 많이 안 풀어 봐서 그러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간단히 이 과목이라는 게 무엇이냐, 이 과목은 이렇게
간단히 생각해서 수확량을 산출하는 거거든요. 수확량을 산출해야 그 피해율 산출해 갖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든, 이쪽에 있는데.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 입문자들 그걸 내가 저기 대상으로 해서 가장 간략하니 그냥 기본적인 걸 한번 그 노직을 자체를 하나 좀 더 설명을 하나 해 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가수원이 있다고 그러고요. 이거 뭐 사과하면 사과봐. 사과 가수원이 쫙 있어요. 쫙 가수원이 있어 갖고 뭐 피해가 왔어요. 뭐 태풍이 왔다든가 뭐 타거나 나무가 이렇게 고사도 될 수 있잖아요. 고사도 될 수 있고, 요렇게 나무들에 이렇게 이제 과일들이 이렇게 쭉 열려 있는데 요렇게 피해가 우박 같은 데 오면 이 과일에 피해가 볼 거 아니야. 피해가 이렇게 여기도 피해가 보고 과일들이 피해가 봤어요. 이렇게 우박이 와 갖고 피해가 봤거든요,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. 수확량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거다. 한 주당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, 요걸 찾으면 되거든요. 왜냐면 가장 좋은 것은 전체 다 세면 됐거든요. 그다 과일을 하나하나 세 가지고 몇 개 수확을 했고, 거기다 과중 한 개당 그 무게가 얼마냐, 그거 곱하면 전체 그걸 다 합치면 그게 수확량이잖아요. 근데 그걸 다 세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고사돼 버린 건 수확을 하나도 못 하겠죠. 이거 수확을 못 한단 말이에요. 이거 고사돼 버렸으니까. 요건 수확을 하나 못 해요. 나머지 중에서는 요렇게 과일이 달려있는데, 나무에 달려있는데, 우박 같은 거 오면은 전부 다 수확을 못 하는 거지는 않거든요. 수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, 피해가 받은 것도 있고, 안 받은 것도 있고, 그러거든요. 그러면 그걸 찾아야 돼.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, 여기서 표본으로 한 주를 선택해요, 한 주. 여기서 한 주를 선택을 하거든요. 한 주를 선택을 해가지고, 이 한 주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을 찾으면 되거든요. 요렇게. 그러면 여기다 한 주당 수확량을 먼저 찾는데, 한 주당 수확량은 어떻게 찾냐? 한 주당 착과수. 한 주당 착과수는 한 주당 과일이 몇 개 달려있냐요? 이게 100개면 100개. 한 주당 100개면 100개. 한 주당 착과수는 한 주당 100개, 100개. 이렇게. 100개가 달려있고, 그 다음에, 한 주당 100개가 달려있고,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과중, 한 개당 무게가 얼마냐? 무게는 얼마냐?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전체 이게 수확할 수 있는 양이 되는데, 한 주당 착과수에다가 그다 과중을 곱하면 이제 과중도 이제 가서 조사해야 돼요. 한 개당 무게가 얼마다, 요렇게. 그러면 한 주당 착과에다 과중을 곱하면은 요게 이제 원래 수확량인데, 한 주당 수확할 수 있는 양이요. 한 주당 수확할 수 있는 양인데, 여기에서 우박이 와갖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잖아요. 과일들이 요렇게 있어. 사과가 있으면 이만큼씩 막 피해를 입었거든요. 이렇게 과일들이 못 먹는 것도 있고 피해 본 것도 있고, 피해 본 걸 덜어내야 되거든요. 덜어내는 거. 그거를 갖다가 피해 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착과 피해 구성률이라고 하거든요. 요렇게. 그러면 한 주당 수확량은 한 주당 착과수에서 한 주당 과중, 이게 수확할 수 있는 거에서 1 착과 피해 구성률을 하면 못 먹는 거 덜어내 버리거든요. 이게 과일 중에서 피해 본 거. 이거 덜어내 버린 거. 그러면 한 주당 이게 여기서 수확량을 찾아가지고 이게 한 주당 수확량이 되고,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전체 주수에서 고사한 주수 있잖아요. 고사한 주수 빼버리고 다 곱해버리면은 이 가수원의 전체 수확량이 되거든요. 이렇게. 요거. 그러면 이게 여기서 실제로 가수원에서 전체 수확할 수 있는 양을 이제 저기 찾았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제 피해가 온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을 찾았는데, 여기서 이제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있어요. 평년에 사고가 없었을 때 수확을 얼마나 할 것인가, 요거를 나타낸 게 평년 수확량이거든요. 평년 수확량.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해 놓거든요. 평년 수확량은. 이 가수원이 사고가 없었으면은 평상시에 수확을 얼마나 할 수 있었을 것인가.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수확량을 좀 줄였을 거 아니에요. 실제로 예측해 본 수확량하고 이 차이를 벗어나는 게 보험금이거든요. 평년 수확량, 수확량 차이. 여기다 이렇게 가입 가격 곱하면 되거든요. 이쪽에 있는데. 자,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게 그 수확량 산출해가지고 수확량 차이 있잖아요. 피해가 와갖고 수확량 차이, 이걸 보상하는 거. 이렇게. 그래가지고 요런 수확량을 찾아가지고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. 요런 걸 공부하는 게 2과목이에요. 2과목. 네, 요거 제가 설명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뭔 말이야 막 할 거예요. 뭔 말이야. 근데 요거 나중에 공부하다 보시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. 처음이니까 그렇지. 그래서 기본적인 노직들 있잖아요. 수확량 산출하는 거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. 여러분들이 뭐 과수원을 하나 한다고 생각해요. 근데 과수원에 이렇게 피해가 왔어요. 피해가 왔으니까 수확할 수 있는 게 줄을 거 아니에요.
평상시에 뭐 많기로 했어요. 많기로 수학을 했는데 피해가 왔으니까 많기로 못 할 거 아니에요. 당연히 줄지. 5,000km 밖에 수학을 못 했어요. 그럼 많기로하고 5,000km 차이 있잖아요. 그거를 갖다 보상하는 거거든요, 이렇게. 그게 인제 이 과목에서 주로 다루고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. 자, 저거 내가 간단한 것들을 지금 내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, 이게 쪼끔 여러분들 막 규칙이나 규정들이 다 있어요. 이걸 아무렇게나 막 조사하는 게 아니고. 고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 과목이다.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이 처음 입문 오신 분들 있잖아요.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겠죠. 이제 예전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저기 꼭 합격하셔야 되니까 꼭 합격 꼼꼼히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,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3개월 동안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.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양도 분량도 많고 암기사항도 많으니까.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과점 종합이라고 하는데, 이 적과점 종합 사과, 배, 단감, 떫은감 이 4과목을 적과점 종합이라고 그러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적과점 종합하고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. 뭐 가축 요런 것들.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딱 이해를 했으면 요런 거 위주로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이렇게 좀 좋을 듯 해요, 이쪽에 있는데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요. 여러분들이 한 3개월간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혹시 오면 되게 좋은 거고, 아니면은 아 올해 쪼끔 저기 하면은 또 60점이 안 나오면은 내년에 목표로 확실히 '내년에는 합격을 해야겠다.'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, 여러분들이 올해 꼭 합격해야겠다 막 하다 보면은 벽에 부딪히고 막 마음이 급해져요. 마음에 급해져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엄청 막 그렇거든요.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, 공부하는데. 근데 인제 천천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해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좀 재밌어요.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달 정도가 좀 고비예요, 한 달 정도가. 왜냐하면 용어도 낯설고 뭐 못 보던 식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거든요. 근데 한 달 정도 공부하다 보면 용어 좀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할 만하거든요. 그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 과목이 더 재밌어요, 그 암기보단. 이게 식 같은 것 좀 알고 그 노직 같은 거 이해하고 뭐 수학량 산출은 노직도 이런 거 알고 이 문제도 풀고 그러다 보면은 좀 이 과목이 더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. 1 과목은 좀 암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암기할 게 많아 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시면은 1 과목 암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그리고 1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험 이론하고 인수제한 같은 거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 서술형 요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쪼끔 다 암기들을 하셔야 돼요, 이쪽에 있는데. 자, 입문자들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공부가 진행되신 분, 공부가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인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해 놨으면은 인제 꼭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올해 합격을 해야 되니까, 자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문제도 풀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반복학습을 해야 돼요, 반복학습. 요게 문제가 휘발성이 심해요. 좀 한 문제 안 풀고 한 2주 지나면은 가물가물해지거든요, 이렇게.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 줘야 되거든요, 이쪽에.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 줘야 되고, 문제를 푸는데 이 앞에서부터 다 풀고 뭐 적과점 풀고 과수 풀고 과실 풀고 이렇게 하지 말고, 하루에 가급적이면 뭐 적종이면 적종, 과수, 그다음에 과실, 뭐 가축 요렇게 나눠 가지고 오늘은 뭐 적종 몇 문제, 과수 몇 문제, 과실 몇 문제 요렇게 풀고, 내일은 뭐 벼고 가축 나머지 문제 몇 개 추려서 풀고, 요렇게 돌아가면서 푸는 게 좋아요, 돌아가는 게. 적종만 다 풀어 놓고 나중에 가축까지 싹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은, 적종 풀고 가축 가서 풀다 보면 적종 또 다 잃어버려 갖고 있어요. 잃어버려 갖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2문제씩이라도 파트별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푸는 게 좋다, 반복학습하는데. 그리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하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반복학습을 하는데 기본적인 문제들도 잘 풀어 봐야 돼요. 이거 다 내가 풀 줄 안다고 눈으로 풀면 절대 안 돼요. 눈으로 풀면 실수해요, 시험장 가 가지고. 그리고 제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좀 난이도 있는 문제, 기본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쭉 제가 배열을 해 놨는데,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나 요런 것들은 한 번씩 풀어 보면서 사고력을 좀 확장하라고 내가 좀 해 놨거든요. 여러분들이 좀 시험장에서 혹시 예기치 않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
사고력 확장 같은 거,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거,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, 이쪽에.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서술형 대비 암기사항 있잖아요. 암기 시작해야 돼요, 여러분들. 암기 같은 거 하는데 요거 뭐 한 달 남겨놓고 암기했나 암기가 잘 안 돼요. 암기 같은 것은 보험 이론이나 인수제한 같은 거 서술형 대비로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암기를 하는데, 그런 파트들은 손에다 끓이고 다니면서 자주 봐야 돼요. 암기가 그냥 하루아침에 똑딱 해갖고 안 돼요. 안 되니까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. 그냥 잠자다가도 한번 보고 밥 먹다가도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추려놓고 공부가 된 사람들은 좀 숙달이 되면은 한번 쭉 보는데, 다 추려놓은 거 30분도 안 걸리거든요, 이거. 그렇게 쭉 한 달이고 두 달이고,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암기가 다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써보고. 왜냐면 시험장 가가지고 버벅거리면 안 되거든요. 요거 뭐 머릿속에서 빙빙빙빙 돌고 손으로 쓰려고 하니까 안 돼요. 안 되다 보면 시간 없어서 안 되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한 19번, 20번 문제 한 2문제 못 풀고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그냥 확실히 좀 암기를 확 해놔야 된다, 이쪽에. 지금부터 암기도 이렇게 좀 하시라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. 모의고사들 실전 연습. 이게 시간이 이렇게 2시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빠듯해요, 이쪽에.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모의고사를 통해 갖고 실제 시험처럼 2시간 동안 시험을 보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.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.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100점 맞으려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, 실제 시험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뭐 15점짜리 다 풀 필요 없어요. 그냥 시간이 부족하면 한 문제 정도 포기해도 되거든요. 그래서 어느 문제를 포기하고 어떻게 전략으로 갈 것인가, 요런 것들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 되거든요. 연습을 해가지고, 이쪽에.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5점짜리들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. 내가 아는 거 먼저 얼른 쓰고, 15점짜리도 내가 아는 거 먼저 풀고, 자신 있는 거 먼저 풀고, 조금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다, 그럼 좀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, 내가 알아더라도.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갖고 뭐 잡고 있다가 내가 아는 문제도 못 풀고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험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. 그리고 시험장 갈 때는 꼭 전략을 가지고 가야 돼요. 전략.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시험을 봐야겠구나. 그것도 좀 중요하거든요, 시간이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많으시고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극복하는 거는 반복학습 하는 수밖에 없어요. 연세가 있으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. 연세가 있으시면 이해력은 더 좋아요,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. 그런데 기억력이 나빠져요.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,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은.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,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냐, 며칠 시간 공부를 해야 되냐,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해요. 이렇게 보면 내가 그걸 어느 정도, 여러분들이 무조건 2차를 막 다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. 너무 힘들어서 공부 못 해요.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. 이해를 하면은 암기량이 확 줄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,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. 원래는 가장 좋은 것 때 강의 듣기 전에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. 공부를 하고 강의 듣고,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질문하고, 요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, 이쪽에. 근데 이제 뭐 그렇게는 안 되면 처음에 한번 싹 훑어보고, 강의를 한번 빠르게 쫙 한번 돌려서 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부터는 모르는 거 있으면 참고해서 강의 듣고, 이렇게 문제도 풀어보고, 요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조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, 시험은 좀 진지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. 모든 시험이 되는 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, 요렇게 하면은 뭐 짧은 시간에도 하는 사람이 있고, 또 안 되면 내년까지 또 준비하면 되고,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되거든요.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, 일명 손단방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.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런 내용들,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, 그다음에 저희 강의도 이렇게 쭉 제가
해 놓은 게 있거든요. 유료 강의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오픈되는 것도 많아요, 문제나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오셔서 공부를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이쪽에 있는데. 그리고 강의는 인제 뭐 제 강의 들어도 좋고 또 강의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.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가서 시사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건 이런 건 있어요. 저도 그게 고민인데 연세들이 있고 많이 그러니까 많이 버거워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, 강의나 이런 것들 문제나. 근데 요런 건 있어요. 시험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거든요. 여러분들이 시험에다 맞춰야 돼요, 여러분들이. 그래서 강의도 선택할 때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, 요렇게. 근데 쪼끔 막 잘못 생각하면은 나한테 맞는 강의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, 이쪽에 있는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주는데, 그리고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.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나의 학습량을 끌어올려고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, 이쪽에. 공부가 나한테 맞춰버리면 안 되거든요, 이쪽에 있는데. 시험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. 자, 여러분들이 고런 것들 좀 유념하면서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래요.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. 연세 드신 분 많은데, 연세 드신 분 이렇게 하는데 다 좋자고 공부하는데 막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안 돼요, 이렇게. 근데 마음이 조급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, 막 이쪽에 있는데.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나씩 이해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요거는 제가 쭉 입문자나 공부 방향이나 이렇게, 그다음에 공부가 좀 진행하신 분들 공부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제 방법이 설명드리고 그런 것이 항상 옳다고 그런 건 100% 옳은 건 아니에요. 100% 옳은 건 아니고, 제가 생각할 때 요렇게 공부하시면은 시험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, 고렇게 쪼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 경험이나 또 제가 몇 년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같이 수험생들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, 혹시라도 좀 오해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